예, 28페이지 19번입니다. 예, 19번 문제는 어렵네요. 과거에 기출문제였었는데 개인적인 사견으로 지나친 문제입니다. 우리 시험은 문제 하나에 주로 논점 하나입니다. 논점이 3개가 섞여져 있어요. 이중매매 법리하고 오표시 무예의 원칙하고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만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욕심내지 마시고 이해가 되는 부분까지만 가지시고 정확하게 몰라도 되겠습니다. 갑은 을에게 X 토지를 제곱미터당 98만 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98만 원 체크하시고 여백의 의사 잘못하여 청약서에 제곱미터당 89만 원으로 기재하였고 89만 원의 체크 여백의 표시 이에 대해 을이 승낙하였다. 그 후 X토지 시가가 제곱미터당 158만 원으로 폭등하자 갑이 병에게 X토지를 제곱미터당 158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다툼 판례. 자, 1번 제1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과 제2매수인 병 사이의 매매계약을 체크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의사와 표시의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기 때문에 사기는 의사와 표시의 일치예요. 그러니까 갑병 사이의 매매계약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그랬죠.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2번 매도인 갑과 제1매수인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곱미터당 체크 89만 원이요. 에 성립한다. 자, 이건 오표시 무예의 원칙하고는 달라요. 오표시 무예의 원칙은 98만 원에 매매하기로 합의를 했지만 지번을 착오하여 잘못 착각하여 89만 원으로 즉 기재하였다. 이렇게 오는 것은 오표시 무예의 원칙이지만 단지 갑이 혼자 98만 원에 매도해야지 라는 의사를 갖고 잘못하여 청약서에 89만 원으로 기재했기 때문에 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할 수는 있을 것이나 어찌됐든 이는 오표시 무예의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 할지라도 취소할 수 있는 상태는 일단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시한 그대로 89만 원의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 그 다음 세 번째요. 제1매수인 을은 직접의 체크요. 제2매수인 병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없다의 체크요. 이중매매는 적극 가담이란 말이 오지 않는 한 원칙 유효하기 때문에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적극 가담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직접 말소 등기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어찌됐든 직접 말소 등기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만일 갑과 을이 제곱미터당 체크 98만 원으로 합의까지요. 하였으나 제곱미터당 체크 89만 원으로 기재까지요. 되었다면 이는 오표시 무예의 원칙입니다. 98만 원에 매매하기로 갑을이 합의했는데 착각하여 89만 원으로 기재한 것은 오표시 무예의 원칙으로 오표시 무예의 원칙은 착오의 문제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합니다. 갑은 체크 착오요.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없다의 체크야. 마지막 만일 매도인 갑의 배임 행위에 체크 적극 가담이요. 한 제2매수인 병으로부터 선의의 정의 X 토지를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반사의 질서행위로 무효인 경우는 제3자를 보호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은 매도인 갑과 제2매수인 병 사이의 매매계약에 유효는 주장하지 못하죠. 예, 있다고 돼 있어 틀렸습니다. 그 다음 20번을 확인합니다. 예, 요약집 17페이지를 참조하시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맞는 것 1번 무경험이란 일상 거래 영역의 무경험을 말하지 특정 영역의 무경험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서술하고 있어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의 세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셋 중에 어느 하나만 갖추어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세 번째,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할지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정된다고 말하면 무조건 다 틀려요. 곧 주관적 요건인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틀렸어요. 네 번째,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불이익을 입은 당사자가 불공정성을 소송 등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부재소 합의는 아니 붙자 그리고 제소 소를 제기한다는 합의,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 이것은 무효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무효다, 유효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반복이네요. 반사의 실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 예시 규정인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 즉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원칙적으로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21번이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틀린 것, 다툼 판례. 피해자의 주관적 요건은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인데 거기에 궁박이란 이야기는 급박한 공궁을 의미하지만 경제적 원인에 국한되지 않고 정신적 심리적 원인도 포함되기 때문에 1번은 옳은 지문, 2번 3번을 묶으시고 비교합니다. 2번은 추인에 체크하시고 3번은 전환에 체크하시고 정리 139조의 무효행위 추인은 상대적 무효를 추인하지 절대적 무효를 추인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 무효인 103조 반사의 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 예시규정인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는 무효행위 추인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추인하여 유효로 될 수 있다가 2번이 틀렸어요. 그런데 3번 138조의 무효행위 전환은 반사의 실생행위의 무효는 전환도 허용하지 않지만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전환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어요. 그 판례는 조금 이따 확인. 네 번째,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련된 피해자의 주관적 요건,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은 법률행위를 대리한 경우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경무대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자동적으로 궁박은 본인이에요. 그러므로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는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경무대.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5번은 경매 체크하시고 끝입니다. 경매는 의사 표시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이고, 경매는 적법 절차이기 때문에 서로 겁부와 반대 겁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생긴다 할지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이네요. 그 다음 22, 23, 24는 반복이에요. 25번도 마찬가지야. 자, 이 32페이지에 26번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및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옳은 것 다툼 판례. 1번 무상행위인 정형까지 체크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 객관적 요건은 겁부와 반대 겁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정여와 같은 무상행위는 겁부와 반대 겁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을 논할 수 없기 때문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이고, 2번, 4번을 묶으시고,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는 이행한 것이 민법 746조의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 못하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2번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 급여를 한 자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으며, 맞고 소유권에 기하여 급여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틀렸습니다. 다시 한번 빈출 지문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해요. 반사의 질서행위로 무효인 경우는 이행한 것이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 못하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4번이요. 4번도 여러 차례 설명했네요. 감남이 을려와 정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조건을 붙였어요. 그럼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한 경우, 즉 불법 조건이야. 조건만이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 법률행위 전체가 반사의 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행하기 전에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미 이행한 후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 못하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을려는 반사적 효과로 완전하고도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차후 이 을려와 거래한 제3자가 있다면 이 등기의 공신력은 부정하고 있지만 이미 권리를 가진 자와 거래했기 때문에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제3자가 악이라 할지라도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죠. 예. 그 내용이 4번이에요. 4번 부척관계를 맺은 대가로 부동산을 정여받은 첩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 할지라도 악이라 할지라도 완전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첩과 거래한 제3자이기 때문에 악이라 해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죠. 예, 틀렸어요. 그 다음
5번이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의 질서행위를 예를 들고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미 이행한 것이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지만 불법의 원인이 가해자에게만 있지 피해자 본인에게는 불법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피해자 본인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가해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양 당사자 모두 이미 이행한 물건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어 틀렸습니다. 피해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가해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왜? 불법 원인급여의 불법의 원인이 가해자에게만 있다고 판례가 말하기 때문에. 그 다음 27번입니다. 법률행위 해석은 요약집 21페이지부터 참조하시고 틀린 것 다툼 판례. 자, 1번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의 시각에서 해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표의자의 진위, 내심적 효과이사, 즉 실제 의사를 밝히는 것이 자연적 해석입니다. 2번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 시각에서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의자의 진위, 즉 실제 의사, 내심적 효과이사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표시상의 효과이사, 즉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 규범적 해석이다. 됩니까? 예. 그 다음 3번. 3번은 법률행위 해석 기준이에요. 법률행위 내용, 즉 목적이 명확하지 않을 때 법률행위 내용을 밝히는 게 법률행위 해석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밝혀야 되는 게 목적, 즉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 분명하지 않을 때 사실인 간섭. 사실인 간섭조차 존재하지 않을 때 임의법규. 임의법규조차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법관이 재판을 회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마지막 해석 기준이 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목사 임신, 그 내용을 물어보고 있네요. 즉 임의법규와 다른 간섭이 있는 경우 당사자 의사가 체커 불분명할 때까지요 사실인 간섭에 의한다. 그러나 반대 해석한다면 당사자 의사가 분명하다면 목적 당사자 의사에 의합니다. 예. 그 다음 네 번째요. 네 번째,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그 말이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 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누가 계약의 당사자인지 상대방은 명의도 상대방 명의로 행위도 상대방이 하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의 일방은 언제나 상대방이에요. 그런데 행위자가 타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때 행위자가 계약의 당사자인가 아니면 명의자가 계약의 당사자인가?
을병이 계약의 당사자인가 갑병이 계약의 당사자인가 이 말이에요. 그때 행위자와 상대방이 의사가 일치했다면 일치한 대로, 그 말이 일치했다면 일치한 대로란 말이 행위자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기로 일치했다면 행위자와 상대방, 명의자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기로 일치했다면 명의자와 상대방 되겠습니까? 예. 그럼 일치하지 않았다면 합리적인 상대방 시각에서 결정해요. 합리적인 제3자가 아니라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명의자를 당사자로 했을 것인지 또는 행위자를 당사자로 했을 것인지 합리적인 상대방 시각에서 결정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근데 이 지문은 일치한 경우입니다.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행위자 또는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체커 의사가 일치한 경우까지요. 에는 체커 그 일치한 의사에 따라까지요.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5번이요.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 당사자의 체커 진정한 의사까지요. 진정한 의사가 진위, 달리 실제 의사, 달리 내심적 효과 의사를 말해요. 상대방이 안 경우 안에 동그라미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 내심적 효과 의사를 알았다면 그때 의사표시 해석은 내심적 효과 의사, 진정한 의사에 따라 해석하는 겁니다. 의사표시는 가로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 의사까지요. 를 기준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 의사가 표시상의 효과 의사입니다. 내심적 효과 의사예요. 그럼 이 판례가 뒤집어지면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모르는 경우는 그때는 표시상의 효과이사, 즉 다시 말하면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이사를 밝히는 것이다.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 내심적 효과이사를 상대방이 알았다면 내심적 효과이사, 진정한 의사요. 몰랐다면 표시상의 효과이사, 표시행위가 가지는 객관적 의미,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이사, 아니기 때문에 내심적 효과이사이기 때문에 5번이 틀렸습니다. 법률행위 해석이 좀 어려워요. 근데 다행히 빈출이 아니기 때문에 와닿지 않을 때에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다음 페이지 34페이지의 29번은 35페이지의 30번하고 유사해요. 30번을 확인합니다. 요약집 22페이지를 보시고 오표시 무예의 원칙에 관계된 사항입니다. 30번 A와 B는 토지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 쌍방 모두 969의 39 지분에 있는 100평의 갑토지 체크요. 계약의 목적물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합의의 체크요. 목적물의 체커, 지분 등의 착가까지요. 을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서상 매매 목적물을 갑토지와 별개인 969의 36에 있는 100평의 체커 을토지요. 로 표시하였다. 표시의 체커요. 실상 갑토지 을토지라 말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분은 별 의미 없어요. 그럼 갑을 간에 토지를 매매할 때 합의는 갑토지, 지분을 착각하여 표시는 을토지, 오표시 무예의 원칙입니다. 판례 이해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1번 A와 B 사이의 매매계약은 체커 갑토지요. 5표시 무효의 원칙은 자연적 해석의 한 방법이기 때문에 표의자의 시각에서 해석하는 것이므로 의사를 중시하기 때문에 의사가 일치된 합의된 갑토지가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지만 을토지는 매매계약이 성립조차 하지 않았다. 그때 갑토지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을토지는 매매계약이 성립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즉 5표시 무효의 원칙은 착오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A, B는 착오 체크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어 틀렸네요. 2번 A, B 사이의 매매계약은 계약서상 표시된 대로 을토지에 관하여 성립한다. 을토지는 매매계약이 성립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틀렸어요. 3번 A, B 사이의 매매계약은 을토지에 관하여 성립하나 이미 틀려버렸고 갑토지에 관하여 성립하나 A, B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갑토지도 을토지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A, B 사이의 매매계약은 실제로 의혹한 대로 체커 갑토지에 관하여 성립하고 을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의 명의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이 없어 이는 무효인 등기다. 예, 4번이 맞는 지문입니다. 그리고 5번은 A와 B 사이의 매매계약은 어느 토지에 관하여서도 매매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5표시 무효의 원칙은 자연적 해석의 한 방법으로 표의자의 시각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의사를 중시하는 해석이기 때문에 A, B 사이의 의사가 일치한 합의한 갑토지의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을토지에는 매매계약조차 성립하지 않는다. 갑토지도 을토지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30번은 5표시 무효의 원칙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31번도 다시 반복이에요. 32번을 볼게요. 기출문제였었는데 문제만 길지 허풍선이에요. 이 해석은 의사를 중시했다면 자연적 해석, 표시를 중시했다면 규범적 해석이에요. 무엇을 중시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갑이 자기 소유 고화한 점을 을에게 체커 960만 원까지요. 에 매도할 의사로 의사의 체크요. 청약하였는데 청약서에는 체크 690만 원이요. 어로 기재되어 기재의 체크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럼 표의자인 갑은 의사는 960만 원, 표시는 690만 원. 갑의 진위를 알 수 있는 다른 해석 자료가 없어 체커 690만 원의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까지요. 으로 보는 법률행위 해석 방법은 의사를 중시했다, 표시를 중시했다. 690만 원의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 690만 원 밑에 표시라 적으시고 표시를 중시한 해석이기 때문에 규범적 해석입니다. 그 다음 33번이요. 계약 당사자 확정에 관한 설명, 털린 것, 다툼 판례. 자, 1, 2 묶으시고 부동산 실명법 할 때 설명드렸는데 계약 명의 신탁과 삼자간 등기 명의 신탁이 구조가 비슷해요. 그럼 어떻게 구별하는 것인가? 매매계약을 매도인이 직접 하면, 즉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신탁자가 직접 하면, 즉 매수인이 신탁자라면 계약 명의신탁, 매수인이 수탁자라면 그때는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이에요. 을병 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을이 신탁자, 병이 수탁자, 갑이 소유하는 토지를 신탁자가 매매했다면 그리고 신탁자의 매도인의 협조를 받아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지 않고 수탁자 명의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것이 구조가 중간 생략 등기처럼 보이잖아요. 이 중간 생략 등기형 명의신탁을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 을병 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을이 매수자금을 주면서 병이 을의 매매 대금을 들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리고 병 명의로 등기하였다. 항상 명의신탁에서는 누구 명의로 등기되었다라는 말이 등장하면 그자가 항상 누구라고? 수탁자예요.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누구 명의로 등기되었다라는 말이 등장하는 자는 그자가 누구라고? 수탁자예요. 신탁자가 매수인이라면 신탁자가 직접 매매하고 매도인의 협조를 받아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것은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 중간 생략 등기형 명의신탁. 근데 신탁자의 돈으로 수탁자가 매매하는 것이 허수아비처럼 보이잖아요. 꼭두각시처럼. 그리고 수탁자가 매매한 것은 계약 명의신탁. 계약의 당사자가 신탁자라면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 계약의 당사자가 수탁자라면 계약 명의신탁. 그걸 1, 2번에 적어놨습니다. 1번 명의신탁 약정이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인지 계약 명의신탁인지 구별은 체크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가까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그러므로 3번 삼자간 명의신탁에서 체크 매수자가 수탁자로 인정까지요. 수탁자의 수에 동그라미요. 삼자간 명의신탁인데 매수인이 수탁자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그라미 계약이요. 계약 명의신탁이다. 자, 칠판이요. 명의신탁이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인지 계약 명의신탁인지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누군지 거기에 따라서 구별하는 것이다.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 매수인이라면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 수탁자가 계약의 당사자, 매수인이라면 계약 명의신탁. 어찌됐든 둘 다 삼자간 명의신탁이라고. 삼자간 명의신탁에서 매수인이 수탁자라면 그 명의신탁은 무엇이다? 계약 명의신탁. 예, 3, 4를 묶으시고 3번이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한 경우 행위자 또는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체크 의사가 불일치까지요. 한 경우 자 체크 상대방의 합리적인 관점에 따라까지요.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였을 것인지에 따라 당사자를 확정하는 것이다. 4번은 반복이요.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했다면 일치한 대로 되겠죠? 예. 일치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명의자 또는 행위자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했을 것인지 상대방의 합리적인 관점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5번이요. 5번은 민법 조문이에요. 115조 본문이네요. 갑의 대리인 을이 계약서에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현명하지 않은 경우, 현명하지 않는 것은 원칙 대리행위가 아니라는 말을 대리인 자신을 위한 행위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 갑이 아니라 대리인 을을 위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틀렸어요. 다만 단서는 상대방이 대리행위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 있는 예외는 있다. 예, 5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의사표시예요. 38페이지에 1번부터는 요약집 24페이지를 참조하시고 1번 비진의 표시에 관한 설명, 틀린 것, 다툼 판례. 자, 기억, 법률행위 해석하고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구별 좀 해야 됩니다. 기억 판례는 원래 진의는 진정한 의사의 준말이에요. 그런데 진이 아닌 의사표시의 진의만큼은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고. 대법원 판례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의 진이란 마음속에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을 의미하지 않는다. 고문을 당했든 말았든 살기 위해서 정여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 특정한 의사표시를 해야지 하는 생각이 진이다. 그래서 기억의 판례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의 진이는 진정한 의사가 아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진이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네요. 자, 니은 정여하는 자가 재산을 강제로 빼앗긴다는 것을 생각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 생각했다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로 국제그룹 해체 사건을 연상하시면 되죠. 합수부에 끌려가서 지금 공갈 협박 당해요. 죽음의 공포를 느껴 살기 위해서 정여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정여하겠다는 의사표시한 것은 진의로 한 것이지 진이 아닌 의사표시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니은은 옳아요. 그 다음에 디귿 미음을 묶으시고 디귿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표시한 그대로 효력이 있다. 유효가 원칙이나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로 한다. 그래서 디귿은 옳아요. 그럼 문제니까 이렇게 6개를 적어놨지 시험에 6개 이렇게 안 물어봅니다. 반칙이에요. 오지 선단데 박스를 5개 이상 만들면 반칙이지. 박스형 문제의 지문은 최대 5개입니다. 과거에는 무지하게 5개가 나올 때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주로 서너 개 나옵니다. 서너 개 갖고도 더 현란하게 조정이 가능하거든. 6개는 그냥 의욕적으로 묶었을 뿐이에요. 이렇게 출제는 안 해요. 그리고 기억, 니은, 티끌, 리얼식의 문제 유형은 초등학교 때부터 단련이 돼 있잖아요. 최소한 2개만 확실히 알아도 정답의 근사치까지 가요. 그럼 기억, 니은 2개 갖고 해보자고. 우리가 기억은 틀렸고 니은은 알았다는 걸 니은은 옳다는 걸 알았다는 전제하 틀린 것 기억은 선택하면 안 되고 기억은 선택해야 되고 니은은 선택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1번은 보류, 2번 틀렸고 3번 틀렸고 4번 보류, 5번 틀렸네. 시험장에 가서도 그렇게 풀어라 이 말입니다.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혹시 한 5개쯤 나오면 다 보지 말고 2개만 알면 바로 문제 풀어라 이 말입니다. 5개 지문 다 안 봐도 돼. 기억이 확실히 답이란 걸 알았다면. 그럼 1사중에 적 선택을 해야지. 이걸 맨땅에 헤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니은, 리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데 이미 니은은 옳다는 걸 알았으니까 답은 4번이지. 오랜 세월 동안 단련된 것을 성인이 돼서 포기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기억 니은 나오면 그렇게 풀었다고 초등학교 때부터. 잔머리만 늘어갖고. 그럼 미음입니다. 표의자의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대하여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다면 유효하죠? 예, 맞아요. 그럼 리얼이요. 107조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신공주에 적용하지 않아요. 신분행위, 즉 가족법상 법률행위에 적용하지 않는다. 즉 재산법상의 법률행위에 적용한다. 공법상 행위에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 인수청약에 적용하지 않는데 기억할 건 공이에요. 공. 진이 아닌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비정상적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공법상 행위는 적용 안 합니다. 그러므로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공법상 행위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 사인의 공법상 행위, 공무원의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 사직원을 제출한 행위에는 사인의 공법상 행위로 107조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유효하지 107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얼 비진의 표시는 공법상 행위에 적용되므로 이미 털려버렸고 공무원이 사직하려는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 수 있어도 언제나 유효가 되지 107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무효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리얼이 틀렸네요. 그 다음 마지막 리얼이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단서가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도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만 적용하는 거 아닙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도 적용을 해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도 적용은 하지만 단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로 한다는 적용하지 않고 본문 표시한 그대로 효력이 있다는 본문만 적용하기 때문에 둘을 기억. 첫째,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도 적용한다. 둘째, 본문만 적용되기 때문에 언제나 유효하다. 그래서 비읍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그래서 옳은 지문이에요. 그 다음 3번 하고 쉴게요. 비진의 표시에 관한 설명, 맞는 것, 다툼 판례. 자, 1번이요. 친구 갑을 위하여 을이 대출 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이건 좀 하고 할까? 잠시 쉬다가 할까? 예, 시작하다 마쳐서 죄송한데 3번의 1번 지문은 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쉬다 설명드릴게요. 예, 잠깐만 쉬겠습니다.